8월 4일 화요일 울림 있는 낭독 프리지아 향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중 건강한 삶을 위한 구글 개척자의 3가지 습관 편입니다. 차드 맹타는 구글의 창업 공신이자 탁월한 엔지니어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구글의 107번째 직원이었던 맹은 회사 동료들을 위해 마음챙김을 중심으로 한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획기적인 명상 강좌를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다. 오늘 당신이 이 강좌를 신청하면 6개월 정도 기다려야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대기자들의 줄이 엄청나다. 맹의 연구는 지미 카터 대통령, 에릭 슈미트, 달라이 라마 등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나아가 그는 2015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1 빌리언 액트 오브 피스의 공동의장이기도 하다. 그가 쓴 조이 온 디맨드는 내가 읽은 명상서적들 중 가장 실용적이고 뛰어난 책으로 꼽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명상을 매일의 건강한 습관으로 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고 수준의 명상을 할 수 있게 될까? 자, 지금부터 그가 직접 쓴 참된 명상을 위한 3가지 습관과 명상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연습이라는 지혜로운 글을 천천히 감상해보자. 참된 명상을 위한 3가지 습관. 첫 번째, 친구와 함께하라. 나는 구글의 선정 원장이라 불리는 노먼 피셔와 함께 헬스클럽을 비유로 들고자 한다. 혼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건 어렵지만 함께 다니기로 약속한 운동 친구가 있으면 규칙적으로 헬스장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어려움을 나눌 동행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가 있으면 서로를 독려하고 상대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는 농담으로 이걸 상호 괴롭힘이라고 표현한다.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먼 피쉬와 나는 당신에게 마음챙김 친구를 사귀고 매주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제를 놓고 최소 15분씩 대화를 나눌 것을 권유한다. 첫째, 명상 수련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둘째, 명상 수련과 관련해서 내 생활에 어떤 일이나 변화가 생겼는가? 그런 다음 방금 나눈 대화가 어땠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끝마치도록 한다. 2번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하라. 이건 티베트 불교의 젊은 지도자 민규르 림폰체에게 배운 것이다. 그가 쓴 삶의 기쁨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다. 이 개념은 정식 수련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짧게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상을 할 때 당신은 5분쯤 지나기 시작하면 따분함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명상을 3분에서 4분으로 끝내되 이를 하루에 몇 차례 되풀이하면 된다. 명상 수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명상을 따분하게 느끼면 절대 꾸준히 지속할 수 없다. 내 친구 이번누 긴스버그는 명상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과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녀의 통찰이 림폰체가 제시한 명상의 핵심을 멋지게 포착한 듯하다. 명상도 너무 오래 하려다 보면 부담스러운 짐이 될 수 있으니 그러지 말자. 짧게 자주 명상을 하다 보면 조만간 마음챙김 수련이 즐거운 일탈처럼 느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3번째, 하루에 한 번씩 숨쉬기를 하라. 나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명상 수련 강사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루에 한 번씩 마음을 다해서 숨을 쉬는 것뿐이라고 말하니까 말이다.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마음을 다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기만 하면 그날 해야 할 일이 다 끝난다. 그 밖의 모든 활동은 보너스일 뿐이다. 한 차례의 제대로 된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추진력 때문이다. 하루에 한 번 제대로 된 호흡을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이는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련을 위한 추진력이 보존된다. 나중에 그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느끼면
더 차원 높은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 오늘 10분 동안 명상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호흡 한 번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호흡 한 번을 매일의 수련 과제로 삼는 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둘째, 명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명상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호흡을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매일 자신을 위해 사려 깊고 유익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런 배려는 점점 소중한 정신적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명상 수련 또한 한결 쉬워진다. 그러므로 호흡 한 번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자.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발견하는 기술은 모두 한 번의 호흡에서 출발한다. 명상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연습. 첫 번째, 사라졌음을 알아차려라.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방법들 중 하나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예전에 경험한 뭔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흡을 마치면 호흡이 끝났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사라진 것이다.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그게 언제 완전히 끝났는지 알 수 있다. 생각이 끝나면 그 생각이 끝났다는 걸 알아차린다. 사라졌다. 느끼던 감정, 기쁨, 분노, 슬픔 등등이 끝나면 그게 끝났다는 데 주목한다. 사라진 것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명상 수련법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 명상 지도자인 신젠영은 자신이 만일 집중의 기술을 딱 하루만 가르칠 수 있다면 이걸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젠이 쓴 사라진 것의 힘이라는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감각적인 경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갑자기 사라질 때마다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하라는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사이의 전이점을 발견하면 그걸 분명하게 인정하라는 뜻이다. 원한다면 이런 변화에 주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신적인 꼬리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난 것에는 모두 사라졌다는 꼬리표를 붙인다. 잠시 동안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은 일이다. 뭔가가 사라질 때까지 그냥 시간을 보내면 된다. 만약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걱정되기 시작한다면 그 생각이 끝날 때마다 거기에 주목하면 된다. 그것도 사라진 것이다. 머릿속에 많은 문장들이 들어있다면 마침표도 그만큼 많을 것이다. 끝. 사라졌다. 사라졌다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걸까? 왜 우리는 특정한 정신적 제잘거림이나 특정한 외부의 소리 또는 특정한 신체 감각이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을 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당신이 신체적 통증, 정서적 고통, 정신적 혼란, 생각이나 인재의 방향 상실 같은 끔찍한 상황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어디에서 위안과 치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까? 당신의 육신에 의지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곳에는 고통과 두려움만 있을 뿐이다. 당신의 마음에 기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곳에는 혼란과 불확실성 뿐이다. 시력과 생각, 청각 등의 감각에 의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소란과 혼돈밖에 없으니까. 이처럼 엄청난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당신이 위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있다. 모든 감각에 대한 공격은 곧 사라진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된다. 다시 말해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에 의지하던 평소의 습관을 바꿔 이제 새롭게 지나가는 것들에 의지하면 된다. 이런 위안은 언제든 얻을 수 있다. 사랑과 친절, 그리고 7년 중 가장 행복한 날. 나는 공개 강연을 할 때면 늘 간단한 10초 수련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강연장에 모여든 사람들 중 2명을 선택해 앞으로 불러낸다.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이 2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딱 10초 동안만 진심으로 소원해보라고 권한다. 그러고 나면 모두들 미소를 짓는다. 10초 전보다 훨씬 행복한 상태를 경험한다. 10초 수련법의 핵심은 사랑과 친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친절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과학적으로도 규명된 바 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똑같은 상태일 때 자신의 행복감을 고존시키려면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무작위로 빌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게 전부다. 기본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사랑과 친절의 기쁨을 얼마나 멀리까지 퍼뜨릴 수 있을까?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피릿 록이라는 명상센터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나는 평소처럼 청중들에게 10초 훈련법을 가르치고는 재미삼아 숙제를 내줬다. 내가 강연한 날이 월요일 저녁이었는데 화요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 무작위로 2명 골라 몰래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라고 제안했다.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필요 없이 그냥 속으로 이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면 된다. 이 연습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만큼 들킬 염려도 얼굴이 빨개질 일도 없다. 10초 뒤에는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면 된다. 그것뿐이다. 나는 수요일 아침 한 여성에게서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죠. 그러다가 지난 월요일 저녁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주신 숙제를 화요일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요일은 지난 7년의 회사 생활 중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답니다. 그녀가 화요일을 7년 중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든 데에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10초 동안 남몰래 다른 2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행동을 8번 반복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총 80초 동안의 생각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친절의 위대한 힘이다. 무작위로 선택한 사람의 행복을 10초 동안 빌어주는 것은 비공식적인 명상 수련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공식적인 수련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자. 공식적인 수련 방법. 사랑과 친절의 기쁨에 주의를 기울인다. 어떤 자세든 간에 기민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와 동시에 긴장을 풀 수 있는 자세로 앉는다. 눈은 감아도 되고 뜨고 있어도 좋다. 이 주기를 1분에 한 번씩 반복한다. 당신이 쉽게 사랑스럽고 친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가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사랑과 친절의 기쁨이 샘솟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기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에 모든 집중을 집중한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마음을 비우고 쉰다. 다음 1분이 시작되면 이 주기를 다시 시작하며 총 3분 동안 한다. 당신이 원하는 몇 분 동안이건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다. 1분당 한 번이라는 원칙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고 각 주기 사이에는 원하는 만큼 오래 쉬어도 된다.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사랑과 친절의 기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오직 그것뿐이다. 이상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차드 맹탄의 지혜로운 명상 수련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 팀 페리스는 주로 밤에 3, 5분 동안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 3명을 떠올린다. 대개 그중 2명은 현재 친하게 지내는 친구이고 1명은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옛 친구다. 이 책의 집필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파리에서 이 연습을 시작했다. 시작한 지 4일 만에 나는 하루 종일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며 의아해하는 내 자신을 깨달았다. 이 명상 수련은 정말 효과적이다. 대체로 명상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활동이라서 자칫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쉽다. 그런데 사랑과 친절을 보내는 연습은 집중의 초점을 내가 아닌 완전히 다른 데로 돌린다.
덕분에 내 경우에는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는 제잘거림이 최소 90% 이상 즉시 사라진다. 당신도 지금 당장 시작해보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간단해서 쉽게 실전에 옮길 수 있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